네, 오늘은 좀 더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연말 정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연말 정산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연말 정산하면서 우리가 소득공제를 받는다고도 하고, 세액공제를 받는다고도 하는데,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연말 정산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말 정산이라는 게요, 우리가 회사한테 월급을 받잖아요. 월급을 받을 때 내 연봉이 6천이라고 해서 6천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죠. 그 중에 일부 소득세를 원천 징수를 해서 회사는 국세청에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6천만 원을 다 받는 게 아니라 6천만 원 중에 일부 소득세를 납부한 거죠. 그러면 12월 달이 됐어요. 12월 달이 돼서 세액을 계산해 보는 거죠. 내 거. 내 소득이 근로소득 금액은 얼마고 그 중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한 다음에 과세 표준을 구해서 거기에 세율을 곱하고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후 최종 결정된 이 결정세액, 이 결정된 소득세와 내가 기납부한 12개월 동안 납부를 했잖아요, 미리. 미리 납부한 세액과 비교하는 거죠. 이 결정세액과 최종적인 결정세액과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내가 기존에 납부한 세액이 더 크다. 그러면 환급세액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결정세액이 내가 기존에 납부한 금액보다 결정세액이 만약에 더 크다면 그럼 내가 더 납부해야 되겠죠. 추가 납부해야 되겠죠. 이게 연말정산이죠. 내가 실제 올해 납부해야 될 소득세가 얼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얼만지 금액을 구해서 기납부세액이랑 비교하는 이 과정을 연말정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 세율은 15%라는 세율은 이 과세 표준에 바로 곱해지는 값은 아니에요.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죠? 구간별로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2,850만 원이 과세 표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과세 표준이라는 의미는 세율에 곱해지는 그 기준값을 의미하거든요. 그 기준값이 2,8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1,200만 원까지는 6%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1200만 원 초과에다 15%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다 72만 원을 더한 이 금액이 내가 납부해야 될 세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출세액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했던 이 세금 있잖아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를 차감하고 과세 표준을 구해서 세율을 곱한 다음에 산출세액을 구했죠. 거기다 세액공제를 차감해서 결정세액을 구한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거를 내가 바꿀 수 있을까요? 근로소득 바꿀 수가 없죠. 연봉은 이미 정해졌잖아요. 근데 소득공제는 내가 신청하는 거죠. 어떤 소득공제가 있을지.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소득공제인 거고 그 변수 중에 또 다른 하나가 내가 세율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산출세액 당연히 바꿀 수가 없잖아요. 변수가 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그 중에 소득공제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인적공제. 우리 부양가족들 공제해 주잖아요. 그리고 경로자, 장애인분들, 그리고 공적연금도 이 소득공제 쪽에서 공제해 주는 거고, 보험료, 건강고용보험료, 요양보험료, 이 부분도 소득공제에서 공제를 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택자금 공제 중에 청약 저축한 그 부분에 대한 공제도 여기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 원리금 상환에 대한 공제도 이 부분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소득공제 항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내가 부양가족이 한 명이 추가되면 어떻게 되죠? 15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나의 세금에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사실 공제에다가 뭐 곱하고 막 하는데 그렇게 공제된 후에 금액도 다시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사실 이것도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금액보다 실제 나한테 세감면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럼 일단 예를 들어서 보면요. 기본 공제 대상자가 한 명을 내가 추가시켰어요. 그럴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은 얼마일까요? 소득 공제 항목이죠. 소득 공제 150이에요. 한 명이 추가되면. 그럼 150만 원이 추가됐죠. 그럼 내가 받을 수 있는 세액은 얼마나 효과를 받을까요? 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에 금액에다 세율을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나는 내가 받은 이 소득공제 때문에 세액이 얼마나 줄어드냐면 나의 한계 세율만큼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5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연봉이 3천만 원이고 실제 과세 표준이 2,850이라면 내가 여기에서 150을 추가했어요. 그렇다고 할 때 내가 받는 세액 효과 22만 5천 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소득공제 받을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적용되는 금액이 만약에 한계세율이 6%다. 그러면 9만 원 효과예요. 150만 원 공제를 받았지만 실제 효과는. 근데 만약에 내가 연봉이 아주 높아서 5억이 넘어요. 과표가. 그렇다면 나는 150만 원의 공제를 받으면 이 효과가 얼마냐면 63만 원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높은 고액연봉자랑 낮은 연봉의 사람들이랑 다른 세효과가 발생하게 돼요. 소득공제는. 그러니까 그 효과를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세액공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세액공제 잘 보면 근로소득이죠. 소득공제를 지금 다 거쳤잖아요. 그리고 나서 과표에다가 세율을 곱했거든요. 어땠죠? 소득공제는 이 세율에 따라서 내가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 세금 효과는 달라졌거든요. 여기서 달라졌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 150을 적용받는데 6% 구간이 있다. 그러면 6%만 혜택을 보는 거예요. 150만 원 곱하기 6%, 9만 원. 근데 이 경우는 어땠죠? 15%잖아요. 150만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지만 15% 적용되는 구간이다. 내가. 그러면 150 곱하기 15%예요. 내가 이 구간이다. 150 곱하기 24%. 내가 만약에 5억이 넘는다. 150 곱하기 42%만큼 나는 세액 감면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세액 공제는 어떻죠? 그냥 그 금액 자체인 거예요. 세액 공제는 어떻게 주죠? 산출 세액에서 내가 직접적으로 납부할 세금이 319만 원인데 세액 공제가 만약에 19만 5천 원이다. 그럼 이만큼이 세액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소득 공제와 차이가 있는 거죠. 실제 효과는 만약에 150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한계세율이 6%다. 그럼 9만 원 효과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19만 5천 원보다 작은 효과인 거예요. 150만 원이지만 소득공제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세액공제가 뭐가 있죠? 근로소득세액공제가 있고 일단 자녀세액공제가 있을 거고 연금계좌 세액공제 이 혜택도 사실 꽤 크거든요. 그리고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그리고 교육비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게 있는 거죠. 이러면 이 법률 적용되는 금액, 그 산출 금액 자체가 내 세금을 바로 줄여준다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월세 세액공제로 연간 750만 원을 납부했어요. 근데 그 세액공제 규정을 얼마로 해주기로 했냐면 이렇게 10%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법률에 나와 있거든요. 10%만. 월세 납입한 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겠다. 그러면 10% 곱하면 얼마죠? 75만 원이죠. 75만 원만큼이 내 세금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이 경우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750만 원이 소득공제를 해주잖아요. 그거랑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알겠죠. 그렇다면 세금, 월세 세금, 만약에 이게 소득공제라잖아요. 그러면 내가 고액연봉자일수록 더 많이 공제받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낮은 금액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이 공제 금액은 더 적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걸 세액공제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